안녕하세요. 오늘은 요로결석,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센 고통들 중에 하나라고 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 질환인데, 세외 충격파 쇠석술이라고 하는 그 치료의 원리라든가 치료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드만 비뇨기과 서울역점 류재만 원장입니다. 요로결석은 보통 신장에서 발생을 해서 요관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요관에 내려가는 길을 막아서 콩팥에 이제 부으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염증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질환으로, 심한 경우에 신장의 기능도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로결석은 생각보다 굉장히 흔합니다. 평생 살면서 요로결석을 한 번이라도 앓을 확률이 대략 8.8%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 2010년 정도의 데이터니까 지금 요로결석은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두세 배 정도는 많은 걸로 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여성분들이 발병률도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30대에서 50대 그리고 비만이나 당뇨, 대사질환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흔하게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로결석 치료들 중에서 세외 충격파 쇠석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 충격파 쇠석술에서, 충격파라고 하는 것은 작은 공간에서 에너지를 방출을 시켜서 공기 중이나 물속에서 높은 압력의 고에너지가 발생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격파는 액체 내에서 공동화 현상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공기방울을 만드는데, 그 공기방울이 없어지면서 상당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충격파는 여러 군데로 발생이 되지만, 그거를 반사작용을 이용해서 결석이 있는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위에는 별다른 지장 없이 결석에만 강력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외 충격파 쇠석술의 장점은 입원이나 마취가 필요 없고 합병증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외 충격파 쇠석술을 할 때는 기구 위에 누워 계시거나 돌아 누운 상태로 쇠석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술을 하기 전에 진통제 주사를 먼저 놓게 되는데, 그 충격파라는 게 엄청난 통증을 일으키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통증은 느껴질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충격파가 조금 결석 외에 다른 부위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막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통제 주사를 먼저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자세를 잡고 나서는 결석의 정확한 위치를 엑스레이로 3차원적으로 결석을 타겟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위치를 맞추게 되면 쇠석술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깨는 과정에서 한번 위치를 맞추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계속 화면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조절해 가면서 쇠석술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땅땅 때리는 빈도수는 통상 보통 1분당 60회에서 90회 정도로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 전달하는 횟수는 결석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통상 2000회에서 4000회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고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정도 보통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쇠석술을 마치고 나서는 깨진 결석이 요관을 따라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쇠석술의 후유증으로는 시술 부위에 약간의 통증이라든가, 그리고 소변 볼 때 좀 피가 섞여 나오는 것, 그리고 소변 볼 때 통증 같은 것들은 시술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고, 가끔은 한 일주일 정도 그런 불편감이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결석이 완전히 다 깨지지 않고 또 내려오다가 또다시 요관을 막은 경우에 다시 또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진통제나 먹는 약으로 조절이 안 되는 통증이 있다든가, 또는 이제 염증 증상, 고열이나 오한이나 이런 게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다시 내원하셔서 그거에 맞는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도 간혹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쇠석술을 하고 나서 보통 약물 치료로는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알파 블로커라는 약, 그게 이제 원래는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약이지만 요관도 넓혀주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약이라든가 또 요관의 부종, 그러니까 부으면은 더 잘 못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도 복용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께서 하시면 좋은 것들은 하루에 2.5리터에서 3리터 가량의 물을 드셔서 결석이 잘 빠져나오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줄넘기라든지 뛰뛰기 같은 거 많이 해주시면은 깨진 결석이 더 잘 내려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요로결석에 대한 치료 방법들 중에서 세외 충격파 쇠석술에 하는 과정이라든가 원리, 또는 이제 쇠석술 후에 주의사항들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불편감이 없는 체외 충격파 쇄속술은 필요한 경우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결석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